8월 25일 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의제 조율도 되지 않았고 미국 측에서 이 정상회담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액을 더 늘려라. 지난번에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제 급기야 그 소고기나 농산물 수입 시장까지 개방을 하라. 이런 부분들까지 생기면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수석들도 가는 이런 비상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현재까지도 조율이 채 되지 않은 이 이재명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또 굉장히 바뀐 모습, 그러니까 모두를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어디까지 우리 국익이 손상이 될지 이 이재명의 반일 반미 그걸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도 수많은 양보를 했고 미국에 가서 또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다. 참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이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 당대표 경선도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는 이런 것보다는 마지막 내일까지 이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이렇게 서로 지지하는 후보를 두고 이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하루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39.7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차 투표 때보다 조금 오른 수치입니다. 1차 투표 때 44%대였는데 오늘 ARS 투표까지 하게 되면 어제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들 ARS 투표까지 하게 되면 44%보다는 좀 오를 것이다. 그런데 50%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원들의 관심이 이게 처음 있는 결선 투표입니다. 당원들의 관심이 더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지금 사실은 이 장동혁과 김문수 후보가 1차 경선 때까지는 거의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소위 탄핵에 반대한 후보였고 이 윤어게인 후보였고 모두 비슷비슷했습니다. 나이 차이만 있을 뿐. 지난 대선에서 한 사람은 대선 후보였고 한 사람은 총괄 본부장이었고 이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입장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가 되면서 김문수와 장동혁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장동혁은 더욱더 강성으로 소위 한동훈, 조경태 잘라내겠다. 이제 완전히 도려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김문수는 끌어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성일종이죠. 성일종 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지 말라라는 게 당의 이 방침이기도 한데 이례적으로 성일종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는 사퇴하라.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새롭고 젊은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다라고 하면서 김문수를 향해서 사퇴하라라고 했습니다. 성일종이 갑자기 왜 이럴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성일종은 소위 한덕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죠. 권성동, 권영세와 함께. 그러다 실패를 했습니다. 김문수가 후보로 됐죠. 그때부터 이제 성일종은 계속해서 김문수 퇴진입니다. 김문수 물러나라입니다. 장동혁을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이렇게 나선 것, 지난 대선 때의 그 강제 후보 단일화, 한덕수로의 이 김문수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왜 이 김문수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할까? 특히 영남권 의원들, 권영세, 권성동은 왜 김문수를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했을까?
김문수가 불안한 겁니다.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이 영남권, 뭐 언더 친윤이라고 해도 좋고, 지금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영남권 의원들이 모두 김문수를 싫어합니다. 지금 장동혁으로 빠르게 모두 결집을 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주당도 사실은 정청래나 박찬대가 뭐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다 뭐 이재명의 똘마니들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당원들의 뜻과 현역 의원들의 뜻이 부딪혔습니다. 민주당도. 전체적인 우리 정치권의 흐름입니다. 당원들이 사실은 그동안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의 뜻에 상당히 많이 좌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의 이 조직 동원,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당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이런 게 지금 전체적인 정치 흐름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표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과거처럼 지금 뭐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모두 지금 인터넷상으로 투표를 합니다. 모바일 투표를 합니다. 이 휴대폰으로 모두 투표를 하죠. 이래서 투표 방식도 바뀌고 당원들이 이제는 당협위원장, 현역위원장에게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도 아직 뭐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뜻이 압도적이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저는 이 당원들의 뜻과 현역 의원들의 뜻, 이게 갈라질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이게 아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박빙의 승부, 이걸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장동혁과 김문수를 놓고 뭐 거의 같았습니다. 나이만 차이가 있을 뿐.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가 온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지금 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지지율을.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탄생을 해야 되고 당 전체를 묶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싸워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박빙의 승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오고 난 다음에 김문수는 한동훈까지를 안겠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다라고 한 것이고, 장동혁은 한동훈을 도려내겠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것보다 더 급한 게 한동훈 도려내자입니다. 장동혁은 이렇게 해야 김문수로 모여있는 저 반탄 당원 지지층, 저걸 지금 장동혁으로 끌어와야 된다. 김문수는 외연 확장에 역점을 두는 것이고 장동혁은 이제 반탄, 이 강성 지지층, 김문수 표를 허물기,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겁니다. 어느 쪽이 성공하게 될까? 결국 당원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장동혁을 선호하는 차이입니다. 장동혁을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자. 자기들의 이 공천권입니다. 근데 김문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개혁의 이름으로, 혁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김문수를 제끼고 한덕수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특히 영남 의원들이 가장 불안한 사람이 김문수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이가 드러난 겁니다. 이 차이로 가지고 지금 승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은 지금 한동훈 도려내기, 내부 총질하는 사람 도려내기가 우선이고, 김문수는 지금 이재명과 싸우는 것이 우선이다. 뭐 이렇게 나뉘고, 당 대선 후보여서 인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장동혁은 선명하다, 말을 잘한다, 이 설득력이 있다, 젊다, 뭐 이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장동혁도 이 혁신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이재명과 싸우는데 좀 무게를 싣고, 그래서 장동혁이 세대 교체를 가지고 이 김문수와 싸우기를 바랬습니다. 결선 투표에 와서는. 그런데 장동혁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반탄, 이걸로 김문수 표를 허물자. 김문수는 또 전체 이 한동훈까지를 포용하자. 한동훈이 뭐 주류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고 가자. 뭐 이렇게 나뉘는 모습이 되면서 이 전당대회가 있고 나면
전체 혁신을 통해서 단합을 해야 되고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장동혁이나 김문수 모두 어느 정도 한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소위 김문수가 되면 이제 장동혁으로 모여있는 저 지지자들이 이 김문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장동혁이 되면 이제 뭐 한동훈, 조경태라고 하는 안철수, 여기에서 또 반발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영남권의 저 소위 친윤, 기득권, 저 의원들은 자기 공천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공천을 받는데 장동혁이 유리하냐, 김문수가 유리하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이 결정과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때가 왔다. 이게 지금 정치의 흐름이고, 뚜렷하게 이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보여주고 있다. 이젠 당원이 정말 주인이다. 당원 독자적인 생각으로 장동혁이면 장동혁, 김문수면 김문수, 이렇게 지지를 결정해야 전당대회 이후에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당의 갈등 요인을 사실은 없애거나 덮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과 싸울 때입니다. 당 내에서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이재명과 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싸워서 이번 연말까지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4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 이야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불안해지게 됩니다. 민주당 저 여권 쪽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번 연말까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혁신이고, 혁신을 통한 통합이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것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당원들이 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장동혁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현역 의원들의 저 기득권 지키기, 저런 부분과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절연을 하는, 이제는 지금 뭐 윤어게인이다, 계몽령이다, 이런 것을 모두 극복하는, 뭐 장동혁이나 김문수 모두 윤어게인, 계몽령, 뭐 윤 대통령과의 다들 장동혁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장동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장동혁 돌풍도 자기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뭐 선명한 주장, 그 주장도 이제 이런 배경 속에는 친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런 계산들이 작동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김문수 갉아먹기, 이 계산이 작동하면서 계속 한동훈 도려내기로 가는 것이죠. 누구나 다 계산을 하는 것이죠.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당원들의 뜻으로 해야 합니다. 당의 위원장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정말 주인은 당원이다. 80%가 당심입니다. 당원들이 독자적으로 장동혁이면 장동혁, 김문수면 김문수,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한쪽으로 결집이, 지지율이 몰리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고, 누가 되든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 혁신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혁신으로 당을 확 모습을 바꿔야 이재명과 싸울 힘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내부 분열 뭐 이런 것들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없애거나 최소한 덮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당원들이 이번 결선 투표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읽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